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끝이 찌릿찌릿 저려서 젓가락 놓친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마그네슘 좀 먹어봐. 그거 부족한 거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국 가서 마그네슘 사서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지금 마그네슘 먹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효과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께 늘 물어봅니다. 마그네슘 언제 드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침이요. 식사 끝나고 다른 영양제랑 같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두세 배까지 달라지는 영양소예요. 몸이 긴장 상태일 때 먹으면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드셔도 시간이 틀리면 돈만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비싼 거 사줬는데 2달 먹어도 다리 쥐는 그대로라고요. 밤마다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드시냐 물었더니 아침 7시 30분이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침은 몸이 제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마그네슘을 넣으면 신경도 근육도 흡수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마그네슘과 신경, 근육, 미네랄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을 만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왜 먹는데 효과가 없어요? 제품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시간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밤 9시로 옮기라고요. 제품도 그대로, 양도 그대로, 시간만 바꿨어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손발 저림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 아침에 먹으면 10이 들어가고 밤에 먹으면 32 들어가요. 몸이 이완되는 시간에 넣어야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광고 보면 어떤 마그네슘이든 먹기만 하면 다 좋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품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금 마그네슘 드시고 계신가요? 언제 드시나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그리고 밤에 다리 쥐나 손발 저림 같은 증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느끼셨는지, 그리고 시간만 바꿔도 며칠 안에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마그네슘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박사님, 저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잡니다. 새벽 2, 3시쯤 되면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면서 깜짝깜짝 깨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마그네슘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네, 먹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딸이 좋다고 챙겨줘서 석 달째 빠뜨리지 않고 먹는다고요. 그것도 비싼 제품으로 골라서 사줬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드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아침이요. 식사 끝나고 바로요. 그 순간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 효과가 없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드신 마그네슘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몸이 가장 긴장해 있는 아침 시간에 넣으셨으니까요. 그때는 신경도 근육도 흡수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르신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럼 석 달 동안 먹은 게 다 소용없었단 말인가요? 딸이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제가 잘못 먹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라 몰랐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약국에서도 그냥 하루 한 번 드시라고만 하지 언제 먹으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시간이 생명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옮기라고요. 제품도 그대로, 양도 그대로, 오직 시간만 바꾸는 겁니다. 저녁 식사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반신반의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정말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며칠만 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렇게 어르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게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저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 쥐가 거의 안 나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잤어요. 손끝 저리던 것도 많이 줄었고요. 이게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몸이 이완되는 밤 시간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받아들여요.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같은 제품, 같은 양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지금 마그네슘 먹고 있는데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요. 그건 여러분 몸이 늦게 반응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그네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마그네슘 먹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나요? 아니면 시간 바꿨더니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 마그네슘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아무리 먹어도 부족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마그네슘을 빠르게 빼앗아가는 습관들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속 보충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 많으시죠?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하는 겁니다. 국내 영양조사에서도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난 68세 김현도 님도 커피를 하루 3잔씩 드시면서 다리 경련이 점점 심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점심 이전 한 잔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허브차로 바꾸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커피 마시고 2시간 이내에 마그네슘 드시면 거의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다음은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즐기시는 분들요? 술은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 소모를 크게 늘립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속 인산 성분은 마그네슘 흡수 자체를 방해해요.
국내 노년층 조사에서도 음주 빈도가 높은 그룹이 마그네슘 결핍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70세 오세훈님은 저녁마다 소주 반병씩 드시고 탄산음료도 자주 드셨는데 손발저림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녁에는 물이나 두유로 바꾸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탄산음료 마시면 음식으로 들어온 마그네슘까지 방해받으니까 꼭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저녁에 주로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날 많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마그네슘 소모 속도를 크게 증가시켜요. 해외 스트레스 영향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66세 박서윤님은 집안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면 손끝 저림이 유독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루 3번 깊은 호흡을 하라고 알려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불면과 스트레스가 함께 있으면 마그네슘 소모량은 더욱 커집니다. 요즘 마음이 긴장되는 날이 많으신가요? 네 번째는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당과 함께 마그네슘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공복혈당 상승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배출량 증가가 확인됐어요. 72세 정민수님은 혈당이 오르는 날이면 손발 저림이 심해지셨는데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로 바꾸라고 했더니 혈당도 안정되고 증상도 좋아지셨습니다. 혈당 변동이 심한 날은 마그네슘 소모가 더욱 커지니까 평소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혈당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조리 방식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하세요? 끓는 물에 오래 삶으시나요? 채소를 오래 삶으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국내 조리 연구에서도 데침 시간이 늘수록 영양소 손실률이 증가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69세 이태일님은 시금치를 5분 이상 삶아서 드셨는데 짧게 데치거나 볶아 먹으라고 했더니 마그네슘 섭취량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끓는 물에 채소를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채소 보통 얼마나 삶으시나요? 마지막으로 복용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해외 임상 연구에서 밤 복용군이 낮 복용군보다 흡수율이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75세 최상우님은 시간만 밤으로 바꿨는데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어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 바로 직전 복용은 피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에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몸이 바로 반응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약국 가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산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름도 어렵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화 마그네슘부터 말씀드릴게요.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대신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돕거든요.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만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속 더부룩함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흡수가 안정적이고 속도 편안한 형태예요. 산화 마그네슘보다 훨씬 부드럽게 흡수되니까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형태죠. 다만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세요. 저녁 식사 끝나고 한두 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몸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때라서 흡수율도 높아지거든요. 64세 김영희님은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을 저녁 8시에 드시기 시작했는데 다리 지도 줄고 밤에 속도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밤에 속 부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트레이트가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속 부담 느끼시나요? 세 번째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신경 안정과 수면 개선에 가장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라서 뇌와 신경계로 직접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다리 쥐와 불면이 동시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최고입니다. 71세 안정숙님은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잠도 얕아서 고생하셨는데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 바꾸고 밤 9시에 드시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증상이 확 좋아지셨어요. 다리 쥐도 거의 사라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잠이 얕아지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꼭 영양제로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은지 아세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두유, 바나나.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데치면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거나 살짝 볶아 드세요. 아몬드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량만 드시고요. 검은 콩은 두유로 만들어 드시면 아침 식사로도 좋습니다. 68세 박철수님은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시금치 나물,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손발 저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음식으로 채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흡수율도 떨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드니까요. 그럴 땐 영양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루 루틴을 고정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드셔야 몸이 리듬을 만들거든요. 들쭉날쭉한 시간에 드시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매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73세 이순자님은 처음엔 시간이 들쭉날쭉했는데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밤 9시 30분에 드시기 시작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지셨대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녁 루틴은 일정하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 물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비 있으면 산화 마그네슘, 속 편안하게 드시려면 시트레이트, 수면과 신경 안정까지 원하시면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두유를 챙기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이 루틴만 지키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쭤봤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마그네슘 언제 드시냐고 물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이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 시간이 문제였다는 걸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양인데 아침에 먹으면 10이 들어가고 밤에 먹으면 32 들어가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관리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마다 다리 쥐는 계속되고 손발 저림은 더 심해지고 잠은 점점 얕아집니다.
새벽에 깜짝깜짝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참고 살아야지. 아니에요. 참고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만에 다리 쥐가 확 줄어듭니다. 손끝 저림도 많이 완화되고요.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마그네슘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몸 전체가 균형을 찾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시간을 조절하고 저녁 술을 물로 바꾸고 채소를 짧게 데치고 마그네슘을 밤에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실행할 단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의 신호를 느껴보세요. 다리가 덜 당기는지 손끝이 덜 저린지 확인해 보세요. 며칠만 지켜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마그네슘이 없으시다면 내일 당장 약국에 가세요. 글리시네이트 같은 형태가 도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품을 잘 골라보세요. 수면과 신경 안정에 가장 좋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챙기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시간만 바꿔도, 형태만 바꿔도, 습관만 조금 고쳐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뭐였나요?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다리 쥐, 손발 저림, 불면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드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댓글을 보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관리하면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 생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시간만 바꿔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